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예, 미국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 예. 네, 그 주말 동안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면서 또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사실 1년여 가까이 됐는데요. 이 상호 관세가 무효다 이런 소송이 있었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한 겁니다. 대법관 9명 중에서 6명이 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세금 부과의 권한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IEEPA 국제비상경제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뭐 10%에서 50%에 이르는 국가별 상호 관세 또 멕시코 중국에다가 물었던 그 펜타닐 관세 이런 것들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미 거둬들인 관세 약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을 다시 기업들에게 환급을 해줘야 된다. 뭐 이것도 지금 또 논란이 있고요.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무역법이라는 것을 근거에 두고 사흘 뒤부터 10%의 관세를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더니 그 다음 날에는 15%로 관세율을 더 높였습니다.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무역법 122조입니다. 긴급한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150일 그러니까 약 5달 동안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조항인데요. 그 이후에는 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무역법 301조 우리가 뭐 슈퍼 301조라고 하는 거죠. 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자, 우리 정부도 당연히 대응에 나서야 될 텐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전 아침 일찍 8시 30분부터 우리 서울 상공회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협회, 코트라 이런 경제단체와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가한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서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은 IEEPA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들 그러니까 122조, 슈퍼 301조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서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 예상된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이 새로운 관세 구조 그러니까 무역법 122조 그다음에 301조 이런 새로운 관세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그 FTA 체결 국가가 좀 유리하다. 이런 이제 분석, 낙관적인 분석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관세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확보,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이 대책을 끊임없이 마련해 가겠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네,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우리한테 뭐 25% 막 이러면서 생겨난 게 대미 투자 3,500억 불인데요. 이게 비록 그 근거 조항은 이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지만 이 한국 정부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가 프로젝트 또 대미 금융 투자 현금으로 하는 거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 김정환 장관이 오늘 민관 합동 대책 회의 후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는 변함이 없다. 미국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대미 투자 기금과 관련된 이런 뭐 기구 설치 또 특별법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렇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조, 그러니까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24일에 열고요. 다음 달 9일 활동 기간 내에 이 법을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국내 소식, 정치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오늘로 예. 이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D-100일, 예. 100일 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뭐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갔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예. 중부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실시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지지율이 각각 20%씩 동률로 나와서 예.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군요. 확인됐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그 뒤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은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11%, 8%를 획득하면서 예. 그 후발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예.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민주당 소속의 한준호 의원이 8%를 얻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3%가 나왔는데 이 유승민 전 의원과 김병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예. 그 눈여겨볼 부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현직 프리미엄입니다. 김 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 지지율이죠. 예. 이 질문에 경기도민 절반 정도인 49%가 잘한다. 예. 그리고 22%는 잘 못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예. 상당히 현직 프리미엄을 지금 갖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예.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필수 고지 항목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 엠브레인 퍼블릭이 중부일보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요. 네. 참여한 여당 규모가 의원들 규모가 상당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예. 구성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이 162명이니까요.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여기 공동 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임의 최종 목표는 뭐냐?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해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이런 검찰의 조작 기소들을 바로 잡겠다. 예. 그리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예. 이겁니다. 이 모임을 놓고 그런데 이제 당 안팎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미친 짓이다, 뭐 범죄 단체다 이런 원색적 비난이 나왔습니다. 예. 이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합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예.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미친 짓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요. 뭐 유시민 작가를 언급하면서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미친 짓이 아니고 예. 미친 것 같은 짓 예.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렇게 친명계 개파 모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제 공소 취소 모임 측은 친명 세력화 의심을 일축하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전념한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또 하필 오늘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제 탈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됐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요.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충남 대전 행정 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의 공식 회담을 제안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치에 나서자 이런 거죠. 그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일종의 정치적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좀 시장이 굉장히 반응을 뜨겁게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우리은행 분석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서울 매물이 9천 가구 넘게 쏟아졌다고 예. 합니다. 그 일반적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렇군요. 이대로면 하락 반전 가능성도 예.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은요 이미 예.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렇군요. 서울 예. 강남도 오름세가 멈추고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이제 2월 셋째 주 가장 최근이죠.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1% 올랐는데 예. 이거 뭐 오른 게 사실 아니죠. 예. 보합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는데 이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선 11억 원을 낮춘 예. 급매물이 나왔고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도 5억 원 이상 가격을 내린 매물들이 등장했다고 예. 합니다. 또 서초구 잠원동아 아파트 이 호가가 8억 원이 내렸고요. 영등포 재건축 예정인 시범 아파트도 3억 5천만 원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파이낸셜 뉴스가 직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전수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물이 1월 23일부터 2월 19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예.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인데 1만 7,378건에서 2만 533건으로 무려 3,150억 건이 급증을 한 겁니다. 예. 특히 송파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는 이제 한 단지 안에서만 459건에서 905건으로 예. 급증을 했는데 급매물만 100건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예.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매수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쉽게 사기가 어려운 또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뭐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이런 건 뭐 가격이 내렸다 해도 100억, 50억 이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예. 자, 그러면요. 아직 보유세랄까요? 네. 이런 건 아직 시행도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 대출 연장 뭐 이런 문제만 건드렸는데도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예.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이 예. 매우 정교하게 암세포만 골라내는 그런 세제 예. 정책을 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행정가로서의 예. 면모가 지금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면 그때는 김현미 장관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좀 장관한테 맡겨놨다면 예.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시중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예. 잔액이요. 1월만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약 36조 4천억 원입니다. 예. 다주택자들의 그 대출 잔액이 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게 언제냐 예. 봤더니 2023년 1월 말입니다. 예. 이 윤석열 정권 때인데 이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130% 예.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그 같은 기간에 5대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3조에서 610조 원대로 얼마 안 늘어났는데 유독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만 2배 이상 늘어난 예.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랬느냐?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출 여파로 수도권까지 주택 시장이 이제 침체될 우려가 예. 번져서 이때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하겠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그랬었죠. 풀어줬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그 이후에 가계부채 우려가 좀 다시 커지고 우리 정부에서 다시 또 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39조 867억 원 이렇게 예. 소폭 늘어났고요. 6.27 대책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6월 27일 날 대책을 예. 내놓고는 감소세가 돼서 현재 기준은 약 36조 원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다주택자만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굴 건드리고 있냐면 임대 사업자를 지금 또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임대 사업자 대출 잔액은 얼마냐? 또 지난 19일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이 주거용 임대 사업자의 기업 대출 잔액이 약 예. 15조 4천억 원입니다. 예. 자, 이 두 다주택자의 대출과 이 임대 사업자 대출 두 개를 예. 합치면요. 이게 약 52조 원에 달합니다. 네. 52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 대출은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면 1년마다 관행적으로 대출이 그냥 연장해 주던 네. 그런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묻지마 대출 연장이 끝나게 되는 네. 겁니다. 네. 금융 당국이 이 대출 잔액에 대해선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여기다가 시중은행 말고 제2금융권이죠. 네. 상호금융, 뭐 무슨 저축은행 여기는 아직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얼만큼 대출을 끌어다 썼는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금융 당국이 오늘까지 전 금융권에 그러니까 이런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다 포함해서 전 금융권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예. 지시를 했고요. 내일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예.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묻지마 연장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조 원에 달하는 그런 대출이 이제 중단된 예정이고요. 예. 만약에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또 몇십 조가 있다면 그것도 대출이 중단되는 겁니다. 예. 상당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이 그래요? 되는데요. 예. 자, 지금 뭐 사실 서울 집값 30억, 40억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결혼 정년기 세대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최소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익 대표는요. 네.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과 계속 SNS 예. 설전 펴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이제 집이 6채 있는 다주택자죠. 예. 다주택자죠. 이제 연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갈라치기다. 예. 그러니까 왜 다주택자들을 왜 악으로 만드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 주말에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예.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하는 게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냐? 뭐 이러면서 지금 대통령을 또 저격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뭐 여론이 썩 좋을 일은 없는 예. 상황입니다. 일단 댓글을 보면은 뭐 집이나 팔아라 일단. 아니 저는 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지금 집값을 잡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 던지는 어떤 말 말고 네. 왜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 외국인 자본에 헌납한다. 이게 집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싸지면은 네. 집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야당 대표의 말씀을 하려면요. 네.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집값이 잡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정서적인 자극만 있지.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대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는다. 이 주장은 그 속내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몰라서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예. 거기 댓글 중에 이런 예. 이제 댓글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가 네. 집을 못 사는 게 대출 규제 탓이라니 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자꾸 대출 규제하지 말고 그렇죠. 빌려서 살 수 있으면 사게 만들어야지. 그게 장 대표의 주장. 예, 그게 장 대표의 주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이 지금 뭐 20억, 30억 하니까 예. 이걸 낮춰야 예. 뭐 결혼 정년기의 젊은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그게 당연한 얘기 서민들이 같은데요. 예. 집을 살 수 있는데 장 대표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20억, 30억, 50억 이 집값은 그대로 두고 예. 대출을 풀어줘라. 대출을 풀어줘서 사고 싶은 사람 사게 해라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뭐 그 집 살려면은 서민 같은 경우는 얼마를 대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잘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많이 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 대표가 지금 무리한 예. 논리도 없는 걸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논란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들 얘기도요. 네네 매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히 하여튼 무슨 말씀이 좀 국민들 설득하려면 그 장동익 대표도요. 정확히 우리 얘기는 이거라는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평가하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감성적인 몇 마디 툭툭 던지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서요. 예. 그러니까 논리 없이 무조건 대통령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맞서려고 하는 거죠.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건데 예.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그 이제 이
당 운영 방침이 그 저륜을 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새로운 보수 혁신을 해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쇄신파와 함께 아니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 대여투쟁, 무조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이걸 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 두 의견으로 갈라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도 의원 총회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그 저륜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요. 또 반면에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야 할 때다. 뭐 방금 같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의원들로 나뉘고 이렇습니다. 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문 얘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브라질의 두 정상이 오늘 만났습니다. 그 이 대통령은 만나기 전부터 오늘 아침부터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룰라 대통령을 영원한 동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마중 나오는 자리에 이제 김혜경 여사가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란색 저고리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마중을 나왔는데 이게 브라질 국기를 우리 한복식으로 이제 형상화한 그런 색깔 맞춘 한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양팔을 활짝 벌려서 5초 정도를 서로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반갑게 그야말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하고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이제 작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이게 꼭 외교 무대가 아니라요. 네. 소년공 출신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가져오는 정서적 유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사실 그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 캐나다 그 G7 정상회의 가서 처음 둘이 만났는데 그때 이제 룰라 대통령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소년공 시절에 이제 다친 이제 팔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호감을 보였고 혹이 여러 가지 또 자기도 다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초반에 이제 많이 그 정상들을 소개해주면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데뷔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여하튼 우리 룰라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에는 처음으로 오는 국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상춘제에서 치맥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식 치킨 그리고 브라질의 치킨 요리 이 두 가지와 함께 이제 생맥주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또 룰라 대통령이 사랑하는 브라질의 국민 시인 카를로스 드루몽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열릴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 한 브라질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낮에 양국 간 미래 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협력 강화 이런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영주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